2024년 신설된 국가기술 자격증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실기 과목 중 파워 BI의 모의 문제 A형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 문제는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으로 검색해서 사이트에 접속하신 다음 종목 속에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종목을 선택하시면 관련 자료에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실기 모의 문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게시글이 있어요. 해당 게시글을 클릭하시고 파워 BI 관련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학습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료를 다운로드했던 페이지에 시험과 관련된 상세 안내나 시험 일정 등이 공지되어 있으니 시험과 관련된 상세 정보는 해당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모의 문제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실기 모의 문제가 파워 BI의 경우 A형, B형 두 가지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각각의 유형을 압축을 해제해 보시면 유형별로 문제, 소스, 정답 3개의 폴더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문제에는 문제를 확인하고 풀어야 하는 지시사항이 담겨있는 PDF 파일이 저장되어 있고요. 소스에는 문제를 풀 때 사용해야 하는 파일들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정답에는 문제풀이가 완료된 후 여러분들이 푼 문제가 잘 맞았는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답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파일이 준비되었다라는 전제하에 문제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실기 모의 문제 파워 BI A형 폴더를 열고 문제 폴더 안에 파워 BI A형 문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 모의 문제는 예시 문제로 실제 시험 문제랑은 다를 수 있다. 이런 코멘트가 나와 있고요. 시험을 풀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아셔야 하는 유의사항들 시험 전에 미리 잘 읽어 놓으시면 이런 지시사항을 읽는 시간이 세이브가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파일은 C 드라이브 안에 PB 안에 제공이 될 거예요. 파일을 어느 경로에서 읽어와야 하는지 이런 경로들만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파워 BI가 매달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파워 BI 문제가 출제된 버전 또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모의 문제는 2023년 11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내가 문제를 풀 때 어느 기간의 버전으로 문제가 제공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출제되는 데이터에 대한 설명과 문제에 대한 안내예요. 최종 제출해야 할 답안 파일은 1개고요. 문제는 1, 2, 3 세 가지 정도가 출제가 되고 답을 답안 파일 안에다가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문제 1, 2, 3은 각각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앞 문제를 풀지 않아도 다음 문제 풀이가 가능하도록 출제되어져 있고요. 문제 2와 문제 3 풀이에 필요한 일부 측정값, 필터가 답안 파일에 미리 적용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모든 설정을 다 시험 문제로 풀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기능을 아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미리 설정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설정되어 있는 것들은 변경하면 안 된다라는 지시사항이 있고요. 자, 각 1, 2, 3번 문제 안에 하위 문제가 동그라미 1, 2, 3, 4 별로 제출이 되고 그 문제별로 점수가 부여가 될 거다. 그 동그라미 1, 2, 3번 하위로 지시사항은 이런 모양으로 출제가 되어 있다라고 표시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시험을 풀기 위한 데이터 파일은 2개이며 문제 1을 위한 데이터와 문제 2를 위한 데이터가 구분되어져 있다. 자전거 대여 현황이라는 파일에는 자전거 대여 이력과 대여 소 현황 2개의 테이블이 존재하고 각각의 테이블은 이런 필드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샘플로 이러한 데이터가 저장되어져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데이터를 모르는데 데이터 분석하고 시각화를 할 수는 없죠. 내용이 적더라도 이런 데이터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도록 문제에 대한 설명이 초반부에 제공이 되는 거죠. 같은 패턴 문제 2와 문제 3 풀이에서는 판매 실적이라는 엑셀 파일이 사용이 될 거고 역시나 이러한 테이블들로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고 각 테이블은 이런 필드들을 가진다 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고 어떤 데이터가 제공됩니다 라는 내용을 두 번째 페이지에서 확인하셨고요. 문제 1부터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분석할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가지고 온 데이터를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전처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첫 번째, 문제 1은 크게 1번과 2번 두 가지 문제로 나뉘어져 있고 각각의 문제 안에는 동그라미 1번, 2번, 3번으로 하위 문제가 있고 그 각각의 문제 안에 지시사항, 세부 지시사항들이 들어가 있죠. 자, 1번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데이터 가져오기 및 편집을 수행하시오. 데이터 파일을 가지고 온 후에 파워 쿼리 편집기를 통해 테이블의 데이터를 편집하시오. 가지고 올 데이터는 자전거 대여 현황 엑셀 파일의 자전거 대여 이력, 대여소 현황 테이블이에요. 파워 쿼리 편집기를 사용해서 그렇게 가지고 온 데이터를 자전거 대여 이력 테이블에 대여 대여소 번호라는 필드에 210이라는 값은 삭제를 해라. 그리고 필드의 데이터 형식을 변경해라. 대여 건수 이용 시간은 정수로, 이용 거리는 10진수로 데이터 형식을 지정해라. 까지가 첫 번째 문제가 되죠.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A형 답안 파일 열려있는 상태고요. 원본이 엑셀이니 엑셀 통합 문서 아이콘을 클릭. 자, 저는 C 드라이브 PB 폴더 안에 A형, B형 이렇게 문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시험에야 주어진 경로가 있으니까 그대로 찾아가시면 되고 지금은 모의 문제니까 편한 위치에 파일을 풀어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유사하게 C 안에 PB 안에다가 데이터를 넣어놨어요. A형 문제 1번 데이터 안에 자전거 대여 현황 파일을 선택해 주죠. 두 장의 워크시트를 선택하고 로드를 누르면 편집을 하지 않고 전처리를 하지 않고 바로 이 상태 그대로 데이터를 로드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고 데이터 변환을 누르면 파워 쿼리 편집기로 이동해서 데이터를 전처리하겠다가 되죠. 지금은 편집할 내용이 있으니까 데이터 변환을 눌러서 파워 쿼리 편집기로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시사항이 자전거 대여 이력 테이블에 대여소 번호 필드에 210이라는 값을 삭제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파워 쿼리에서는 분석에 불필요한 데이터를 삭제하는 건 삭제의 개념이 아니라 필터링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대여소 번호를 클릭한 다음 오른쪽 역삼각형 모양의 필터 단추를 클릭하고 210번 조건을 체크 해제하고 확인. 이러면 데이터 전체 중에 210번만 필터링 걸러내지면서 그 데이터가 삭제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삭제라고 지시사항이 나오지만 그 내용은 분석에 불필요한 데이터를 걸러내는 작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다음 필드의 데이터 형식을 변경해라. 대여 건수는 정수였어요. 열의 데이터 타입을 정리할 때는 필드명 왼쪽에 표시되는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데이터 타입을 선택만 해주시면 되죠. 이용 시간 역시 왼쪽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고 정수 선택해주면 되세요. 그런데 이렇게 한두 필드면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 타입을 설정하는 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지만 뭐 컬럼을 한 5, 6개를 동일하게 정수로 해라 이러면 하나하나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경우 컬럼을 찾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떨어져 있는 여러 개의 컬럼을 선택하려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제품이니까 컨트롤 클릭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 필드를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형식 변경에서 데이터 타입을 선택하는 것도 데이터 형식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왼쪽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거나 마우스 오른쪽 형식 변경 메뉴를 사용하거나 데이터 형식을 변경하는 것 동일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다음 이용 거리는 10진수를 설정해라. 이건 어차피 필드 하나니까 아이콘을 눌러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의
동그라미 첫 번째 문제가 끝난 거죠. 두 번째, 파워 쿼리 편집기를 통해 자전거 대여 이력 테이블에 대여소 현황 테이블에 자치구 필드를 추가하시오. 쿼리 병합 기능을 사용하고 자전거 대여 이력 테이블의 대여소 번호 필드와 대여소 현황 테이블의 대여소 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병합하시오. 조인의 종류는 왼쪽 외부를 사용하고 추가된 필드의 이름은 자치구라고 지정하시오. 다음 대여소 현황 테이블의 로드 사용을 해제하시오 라고 두 번째 지시사항이 있네요. 두 번째 문제는 쿼리 병합 기능을 사용해서 두 테이블을 하나로 병합시키는 기능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대여 이력 테이블 왼쪽에서 선택하시고 홈 탭 쿼리 병합 옆에 드롭다운 버튼을 누른 다음 쿼리 병합 메뉴를 클릭. 자, 그리고 이제 병합할 테이블을 선택해주면 되세요. 아래서 대여소 현황 테이블을 선택하고 두 테이블에 공통의 컬럼이 있어야 관련 데이터를 옆으로 필드를 자치구 필드를 추가해서 하나로 병합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테이블의 공통 필드는 자전거 대여 이력 테이블의 대여소 번호, 대여소 현황 테이블의 대여소 번호를 기준으로 병합해라 라고 지시사항이 있었죠. 그리고 하단 조인의 종류는 왼쪽 외부를 설정해라 라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확인 버튼. 그러면 대여소 현황 테이블에 있는 모든 컬럼을 붙일 수 있도록 대여소 현황 테이블이 제일 마지막에 열로 추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자치구라는 컬럼 하나만 추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여소 현황 오른쪽에 있는 병합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모든 열을 선택을 해제하고 추가라고 한 자치구만 선택하고 원래의 열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은 해제. 지시사항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온다면 이런 옵션을 해제해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지시사항이 없지만 그 다음 문제의 내용들을 보면 필드명을 뭐로 수정해라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걸 해제하셔야 하세요. 실제 문제가 출제가 될 때는 이런 지시사항 헷갈리지 않도록 어떻게 설정해라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걸 해제해라 이런 지시사항이 없었더라도 알아서 해제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확인 버튼. 자, 그럼 이제 자치구라는 필드가 추가가 됐죠. 그런 다음 대여소 현황 테이블의 로드 사용을 해제해라. 왼쪽에 있는 대여소 현황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로드 사용을 클릭해서 해제하면 글꼴이 기울인 꼴이 되죠. 이렇게 기울인 꼴로 설정된 테이블은 홈 탭 닫기 및 적용 파워 쿼리 편집기에서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데이터를 편집하는 전처리를 완료하고 이제 데이터 모델 화면으로 나오는 건데 이렇게 나왔을 때 오른쪽에 테이블이 로드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잘 로드됐고 편집도 됐는지 데이터 보기 이동해서 자전거 대여 이력 테이블을 클릭해서 자치구 잘 표시되어 있고 대여 건수, 데이터 형식 정수, 이용거리, 십진수 설정한 대로 잘 세팅되어 있구나 확인하시면 되죠. 다음 3번 지시사항은 자전거 대여 이력 테이블에 필드 서식을 변경하시오. 대여 필드는 연도 월 1 형식으로 표시되도록 적용하고 대여 건수 필드는 정수, 천단위 쉼표로 구분되도록 적용하시오 라고 나와 있네요. 자전거 대여 이력 테이블에 대여 1 필드를 클릭하고 서식을 지정하는 옵션을 열어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연, 월, 일이 표시되는 형식이 아래쪽에도 있고 맨 위에 short date도 똑같이 연월일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결과가 나오게만 해라 라고 있으니까 둘 중에 무엇 하셔도 상관없어요. 역시나 본 문제 출제될 때는 조금 더 정확하게 옵션명이 명기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 대여 건수 필드는 서식을 정수라고 하고 천단위 쉼표 구분기호를 설정해라 라고 지시사항이 있었죠. 자, 이렇게 1번 문제가 완료가 됐어요. 두 번째,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테이블 및 측정 값을 추가하시오.
다음 조건으로 데이터 창에 테이블을 추가하시오. 테이블 이름은 dimDate라는 걸로 만들어야 하고요. 그 테이블 안에는 데이트, 연도, 월이라는 필드가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걸 이 사용 함수들을 가지고 만들어라. 데이트 필드의 시작 날짜는 2022년 1월 1일, 종료 날짜는 2022년 3월 31일로 하고 연도 월 필드는 데이트 필드 기준으로 값을 표시해라. 그리고 나서 데이트 필드의 서식은 역시 연도 월 1 형식으로 표시되도록 적용해라. 덱스를 사용해서 테이블을 생성하라는 문제거든요. 함수 나온다. 그럼 그냥 덱스로 수식을 작성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수식의 결과로 테이블이 생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홈탭 새 테이블 메뉴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하셔야 돼요. 홈탭 새 테이블. 자, 수식을 작성해 볼게요. 테이블의 이름은 dimDate라고 지정해라. 였고 이퀄. 수식 덱스는 한 줄로 그냥 쭉 쓰셔도 돼요. 그런데 줄바꿈하고 들여쓰기 하면 가독성이 더 좋아져서 일반적으로 파워 BI 사용할 때 그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Shift 엔터 들여쓰기까지 해주고 캘린더라는 함수부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캘린더. 자, 날짜를 데이트 함수 가지고 2022년 1월 1일부터 컴마 종료일자는 2022년 3월 31일까지 이렇게 해주고 엔터를 누르면 새 테이블이라는 메뉴가 테이블을 생성하는 메뉴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dimDate라고 테이블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캘린더 함수 가지고 만들어지는 결과는 데이트라는 컬럼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데이트 컬럼이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하루도 누락되지 않은 전체 날짜를 가지는 한 컬럼 데이트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컬럼을 추가할 거예요. add columns죠. 데이트 컬럼 뒤에다가 컬럼을 추가할 거다. 컴마 어떤 컬럼을 큰 따옴표 연도 라는 컬럼을 연도에는 이어 함수를 사용해서 앞서 생성된 이 데이트 컬럼의 데이트를 가지고 연도만 추출하는 작업을 수행할 거예요. 자, 데이트열에 있는 날짜 가지고 연도만 추출해라. 첫 번째. 다음 Shift 엔터 큰 따옴표 월. 자, 두 번째는 month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트열에서 월만 추출해라 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열린 add 컬럼의 괄호를 닫아주고 엔터를 누르면 데이트 한 열이 있던 곳에 연도, 월까지 세 개의 열이 생성되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 데이트 필드에 연도 월 1 형식의 서식을 지정해라죠. 데이트 필드 선택하시고 서식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서 연월일로 표시하는 shortDate 서식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의 첫 번째 하위 문제가 완성이 된 거죠. 자, 두 번째 자전거 대여 이력 테이블과 dimDate 테이블의 관계를 설정하시오. 두 테이블을 사용하고 이렇게 대여일과 데이트 필드를 관계를 설정해라. 기준 시작 관계를 작성할 때 시작 테이블은 자전거 대여 이력 테이블로 해라. 카디널리티는 다대일, 크로스 필터 방향은 단일로 설정해라. 예요. 이 지시사항 정도는 파워 BI를 조금 아시면 아주 쉽죠. 모델 보기로 이동 하신 다음 테이블이 조금 명료하게 보일 수 있도록 테이블을 조금만 이동 시켜줄게요. 자, 여러분들 잘 보이게 제가 배율을 조금 키우고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 시작 자전거 대여 이력 테이블에 대여 1 필드에서 dimDate 테이블의 데이트 필드로 드래그 하고 손을 떼시면 관계가 작성이 되죠. 이 두 관계의 카디널리티와 크로스 필터 방향은 관계 라인을 더블 클릭 하신 다음 카디널리티 다대 1 순서대로예요. 위쪽에 있는 게 앞에 아래쪽에 있는 게 뒤거든요. 그래서 다대 1 관계 그리고 크로스 필터 방향은 단일로 설정이 되어져 있죠. 자, 이런 방법으로 관계를 작성하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모델 보기로 이동하신 다음 상단 관계 관리
아이콘을 누르고 새로 만들기. 자, 그리고 이제 시작 테이블은 자전거 대여 이력. 끝나는 테이블은 dim 데이트. 두 테이블에 대열과 데이트를 연결하겠다. 카디널리티는 다대일, 크로스피터 방향은 단일로 하겠다. 이러면 이 안에서 모든 걸 옵션을 설정하고 확인해서 닫기, 관계를 작성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드래그가 편하시겠죠. 자, 관계를 통해 모델을 생성하는 문제였어요. 문제 1의 마지막 지시사항은 측정값을 작성하는 내용이에요. 자전거 대여 이력 테이블에 측정값을 추가하시오. 측정값의 이름은 총 대여 건수. 총 대여 건수는 자전거 대여 이력 테이블에 대여 건수 필드를 사용해서 작성하고 대여 건수의 합계를 sum 함수를 사용해서 계산한 다음 서식을 정수로 지정하고 천 단위 쉼표를 구분되도록 적용해라. 천 단위 컴마를 찍어라 라는 얘기죠. 두 번째 측정값은 일평균 대여 건수 dim 데이트 테이블과 자전거 대여 이력 테이블에 총 대여 건수 측정값을 사용해라. 총 대여 건수를 전체 날짜의 개수예요. dim 데이트에 있는 날짜의 개수로 나누기 해라. 사용하는 함수는 count rows라고 되어 있죠. 역시 계산을 한 다음 정수 천 단위 컴마 표시하도록 서식을 지정해라 지시사항이 있네요. 측정값 2개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측정값은 모델 보기, 테이블 보기, 보고서 보기 어느 보기에서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모델 보기는 일반적으로 서식을 지정할 때 늘상 쓰던 열도구 이런 게 표시가 되지 않아서 보고서 보기에서 작업할게요. 자, 자전거 대여 이력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새 측정값. 측정값을 삽입하는 방법은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마우스 오른쪽 단축 메뉴를 사용할 수도 있고 리본 메뉴에 아이콘이 있으니까 아이콘을 누르셔도 되는데 측정값의 특징이 모델 안에 있는 어떤 테이블에도 저장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수로 다른 테이블에 만들게 되면 이 측정값을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러느라 시간이 소모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측정값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측정값 메뉴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수식 입력주 글자 크기 조금 잘 보이도록 키워 놓을게요. 자, 그리고 총 대여 건수는 sum 자전거 대여 이력 테이블에 대여 건수 필드에 합계해내면 되죠. 그래서 자전거 대여 이력 테이블에 지금은 제가 수식 입력줄 글자 크기를 여러분께 크게 보이게 하려고 글자를 키워서 이렇게 필드명들이 파악이 안 되지만 글자가 작으면 필드 목록 나오잖아요. 그럼 원하는 필드를 선택하시면 오류 없이 수식을 쉽게 작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자전거 대여 이력 테이블의 대여 건수를 합계를 계산해라. 엔터. 측정값을 작성한 다음 서식을 정수로 지정하고 천 단위 구분기호 쉼표를 설정해라 라고 있었죠. 서식까지 지정해 주시면 되세요. 같은 방법 다시 한번 자전거 대여 이력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새 측정값 일평균 대여 건수 자 이퀄 총 대여 건수를 전체 일수로 나누기 계산해라 였는데 뭐 나누기를 할 때 디바이드 함수를 사용해라 이런 지시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나누기 연산자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대괄호 총 대여 건수를 나누기 뭘로? 전체 일수죠. 그럼 dim 데이트에 분석에 필요한 전체 날짜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count rows 함수로 dim 데이트 테이블에 있는 로우의 개수, 데이터의 개수를 카운트하면 그게 전체 일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어라. 바로 보고 전체 일수가 딤데이트의 전체 날짜 개수겠지 라고 파악이 될 수도 있지만 조금은 데이터를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dim 데이트 테이블을 사용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유추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본 문제는 조금은 더 명확하게 지시사항이 제공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수식을 작성하셨으면 됩니다. 엔터. 자, 그리고 작성된 수식의 서식은 역시 서식을 정수로 지정하고 쉼표 스타일 아이콘을 눌러서 천 단위 구분기호가 표시되도록 설정하는 것까지 지정해 주시면 되죠.
자, 마지막 측정값 문제까지 모의 문제 A형 1번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